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대구 경북은 왜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 답답한 흐름 속에 정치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 일변도가 아니었다. 이것도 저항의 목소리가 치열했고 사법 살인과 학살의 역사가 있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넘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 새로운 대구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늘 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요. 이제 4월 2일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시의원에 출마하신 분이고요. 대구 달서구 6선거구의 시의원 후보 민주당 김태형 후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뜬금없이 4월 2일 날 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재선거에 기호 1번 김태형 선택 한번 해주시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방송에 최적화된 목소리, 외모, 아우라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오늘 아주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또 소개해 드릴 분도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민청학령 사건 내지는 인혁당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제 50주기가 되었습니다. 4월 9일이면 이제 50주기가 되는데 그 50주기를 맞아서 특별한 행사와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4구 50주기 행사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신 박석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49번입니다. 아하. 4구 통일열사 50주기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동네 총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4월 9일 날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아스라의 옛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 그러면 조금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재심 사건도 있어서 이제 무죄로 재심해서 이제 바뀌었죠, 결과가. 그래서 조금 언론을 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이 엄중한 시국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 여러분들 목도하셨던 그 내란이 그냥 의회를 군과 경찰을 출동시켜서 막고 선관위에 쳐들어가서 서버를 탈취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노상원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저 같은 민변 이런 사람들 저는 아직 수거 대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래 등급이긴 한데 민변이 어쨌든 빨갱이 반국가 세력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 적대 세력들 자기들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을 일거에 일소할 계획을 잡았던 윤석열의 그 행동이 윤석열만의 독창적인 생또라이 짓이 아니라 과거 우리 군부 독재 시절 박정희 시절에 많이 기획하고 저질렀던 나쁜 짓이 거기에 맞닿아 있다. 그 맞닿아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최악의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정신머리가 그 과거의 잘못된 구패, 잘못된 것에 기인한다는 것, 맞닿아 있다는 것, 이걸 오늘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사실 많이 헷갈려하고 우리 박근혜 각하도 맨날 헷갈립니다. 인혁당 사건 얘기를 하면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혁당은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60년대 사건이 있고 70년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명칭이 그렇잖아요.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근혜가 사실 대통령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제가 각하? 어쨌든 각하가 어쨌든 현재는 각하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64년도에 인혁당 사건, 이민혁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라고 흔히 말하는 인혁당 사건이고 그때도 사실 어거지로 기소를 하고 해서 질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징역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많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돌파용으로 항상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공안몰이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는 72년도에 박정희가 그걸 합니다. 10월 유신을
집권을 그렇죠. 선포하죠.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되죠. 저는 아마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계엄령이 잘 풀린다면 영구 집권 정도를 꿈꾸지 그럼.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경향, 네.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최근에 뭐 종이 관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섬찟한 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74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청학년이라고 해서 뭐 수많은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전국 민주청년 학생 연맹이라는 민청학년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인혁당이 또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뭐 민주총 뒤에 간첩이 있다. 뭐 뒤에 빨갱이가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하게 되고 또 체포를 하게 되고 고문 날조를 해가지고 75년도에 4월 8일 날 사형 판결을 하게 되죠. 사형 판결하게 되고 4월 9일 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사업 사상 암흑의 날로 그렇게 부르게 되고 네. 굉장히 뭐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든 뭐 들리는 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문건이나 이렇게 자료가 나면 보면 수많은 조작과 날조가 있었고 그것이 이후에는 재심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진상 규명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배상 보상이 충분히 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빨갱이가 있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 이곳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억울함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대구 시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전국에 계신 국민분들도 우리 대구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 자랑찬 역사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기회를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60년대에 있었던 1차 사건은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중정의 김형욱이 네. 중앙정보부의 김형욱이 나르는 돈가스라고 해서 유명했던 양반 그 사람이 아주 중심이 돼서 이제 때려잡고 막 했던 건데 그때는 계속 그 사람도 주장해. 그때는 진짜 이게 인혁당은 문제 있는 단체였다. 뭐 이적 간첩은 단체였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네. 간첩이고 이재명도 간첩이고 네. 조국도 간첩인 세상에 뭐 간첩을 조작하는 것이야. 뭐 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단정을 지면 뭐 방법이 그렇죠. 없는 근데 거예요. 그때도 이제 박정희 정권 당시였고 박정희의 이제 정권이 출범해서 초기죠. 그때 62년이면 이제 그 저 5.16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때 한일 정상회담 그거 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예. 많이 됐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72년도는 유신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전국에서 그냥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시민들이 분개해가지고 반유신 투쟁을 하던 때였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때마다 요거 사실 배후에는 간첩이 있어. 요거 다 빨갱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빨갱이야 이러면은 실체가 잘 안 잡히니까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자꾸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배후에는 민청학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민청학년 안에도 인혁당을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60년대에 없어졌던 그 인혁당을 한번 다시 재건해보자라는 소조직이 있고 요놈들이 아주 코어 핵심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요 재건이를 갖다가 사건을 말아가지고 고문 날조를 해서 결국 8명의 목숨을 예, 앗아갔죠. 법원의 예. 판결로 사형을 그렇죠. 내려버린 18시간 만에 사형 판결 후에 뭐 지금 우리가 사형 판결이 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뭐 대체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민주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마 공문은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먼저 날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아침에 이제 현장 이슬로 8분 일단은 뭐 희생당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네. 뭐 장기 어떻게 보면 이제 쪽으로 이제 복역을 하시면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후보님 지금 요즘에 네. 워낙 전국이 지금 어지럽고 예, 윤석열의 잔당들이 이 윤석열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반국가 세력이고 네. 이 언론 저 같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고 네, 맞습니다. 국정을 방해하고 이 거의 준전시 상태와 같은 상태를 초래한 게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보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시니까 네. 대구에 있는 사람들 인식이 네. 진짜 그러하다. 윤석열의 말이 맞다. 이건 도대체가 거의 전시 상태와 마찬가지다. 네. 민주당이든 뭐 이렇게 좌파 언론이든 뭐 비판하는 뭐 민변 변호사든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그래 윤석열 말 맞다나 이것들은 사회 악이야. 옛날에 지금 말씀하시는 간첩 내지는 뭐 북한 추종 세력이라고 하듯 네. 네. 지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그래도 있죠 대구에 아, 상당히 많다. 많다. 예, 예.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사실 아예 대화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뭐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외시키려다기보다는 네. 뭐 그분들이 사고가 몇십 년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을 통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지금 세대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예술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음악을 했었는데 영화 쪽도 이제 좀 했었는데 사실 그 이 민주화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견제해야 될 부분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 예. 네, 자기 검열 부분. 지금 이제 공안 정권에서도 네. 이런 겁을 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 민주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제 싹 튀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자기 검열을 통해서 한 번 더 네. 사회 움츠려 들게 하고 한 번 더 눈치 보게끔 만들고 이게 한 20년 전, 10년, 20년 전으로 예. 더 되돌아간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죠. 여전히 지금 시대가 2025년이 됐는데 네, 그럼요. 19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대구 시민들의 70년까지도 갈 거 없습니다. 사실 예.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영화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음악을 하면서 파업전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보면 안 됐었습니다. 큰일 나는 근데 거죠. 예. 이제 그 잡지 로드쇼라는 잡지책에는 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한 독립 영화였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찾아볼 기는 없고 보면 이거는 뭐 간첩이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90년대 제가 이제 93학번이거든요. 90년대 생들만 하더라도 자기 검열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넘어가면서 네. 자기검열 시대가 이제 완전 80년대 생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검열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번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네. 이제 X 세대로서 네. 그 시기를 느꼈는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뭐 참 안타깝다. 역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역사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파란 점퍼를 입으시고 네네. 달서구를 이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민변이라는 뭘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게 뭐 한번 티가 나면은 그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길거리에서도 저희 뭐 이렇게 기자회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막 삿대질 하시고 네. 제가 예전에 그 5.18 대구에도 5.18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 뭐 대학생들 80년 5월에 시위하다가 군대에 끌려가서 영장도 없이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리를 해서 이제 범호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야 진짜 할아버지들이 막 지나가면서 때려 죽이려 그래 막.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부러 고성을 크게 지르거나 맞아. 요구하는 경우 있고 지하철 같은 데 유튜브를 이렇게 일부러 이제 뭐 크게 틀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렇죠. 약간 정치적으로 우위 있다. 왜내 나와봐야 이거는. 병원만 가도 뭐 TV조선 틀고 뭐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해놓은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구에 사실 그런 분들만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우악스럽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목소리가 뭐 마찰도 좀 귀찮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신랑이 해가지고 득볼 것도 없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경향성이 저는 좀 일정 정도 존재한다. 후보님은 근데 어쨌든 명함을 딱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인사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막 명함을 받고도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마음에 좀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때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되게 순해 보이시는데? 앞에서는 못 버리고 뒤에서 버리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생김새가 이래서 예. 참 세상을 편하게 살았습니다.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비 가는 사람 없이 네. 평생 예전에 몸무게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한 110kg 정도. 와. 어릴 때 그래서 뭐 네. 큰 능치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는데 네. 뭐 그건 뭐 가외적으로 네. 뭐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소외된 어떤 느낌에서 뭔가를 쟁취하는 사실 그런 느낌은 사실 외롭다.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좀 뭐 가족사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 백부님 이제 큰아버님이 8대 9대 국회의원이었었어요. 그래요? 예, 성주에서 신민당 예. 지금 민주당이죠. 예. 70년대.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 10남매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선거운동하고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선거운동 돕고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아빠, 삼촌 선거운동 다 같이 하고 네. 뭐 큰아버님이 연설하는 거,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듣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오. 살아서 굉장히 특이한 대구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네요. 예, 집에 자라서 사실 그 빨갱이 예. 이런 거에 친구들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게 40대에 와서 느꼈었어요. 아, 40대 예. 와서. 그 전까지 친구들이 내 정말 친한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 친한 친구들이고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있었지만 정말 우리 지금 뭐 죽일 듯이 막 저 빨갱이 이렇게 하고 뭐 전국 좌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듯이 뭐 그 외적으로도 저희 뭐 집에 그런 내력이 있어서 저는 크게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예.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뒤늦게 현실을 자각을 하신 거네요. 현실 자각이 조금 많이 되면서 굉장히 전투력이 그러니까 의원님, 그 후보님, 그 말씀하신 그 이제 백부님, 네네. 백부님께서 이제 8대 9대 이제 성주 지역구 이제 신민당 의원이신 김창환 네네. 의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임기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네. 1971년 7월 네. 1일부터 이제 재직하신 게 1979년 3월 11일까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네, 딱 그 시기 그 시기에 네. 신민당에서 네. 성주에서 네. 국회의원이 배출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 이 지역이 옛날부터 무조건 하여간 보수 일변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이 사례만 봐도 네, 알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대구의 보수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좀 커서는 이제 문제점을 찾아갔죠. 이 원인이 뭘까? 결국은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백부님이 국회의원이 됐던 부분은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다. 아, 그랬구나. 그 바뀌어야죠. 지금과 아주 다른, 지금 다 소선거구제잖아요. 예, 지금도 중선거구제를 외치듯이 이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때 그 시절에 중선거구 때문에 이 대구의 진보가 싹 틀 수 있었고 진보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싹을 저희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큰아버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 예. 하셨는데 뭐 북풍 여러 가지 선거구 이동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떨어지셨어요. 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경상도권의 후보들이나 이제 인물들을 네. 이제 이쪽 집권당 예. 집권당 쪽에서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 거죠. 선거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네요. 예, 그건 그때는 몰랐죠 저는 어릴 때는.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지역 일당 체제가 싹 틀 수 있었던 구도적인 아주 전략적으로. 네, 그게 단초가 됐네요. 예, 그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박정희가 유신하던 시절에 그 선거 뭐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막 군인들 막 때로 투표하게 막 시키고 지시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시대라 그럼요. 그런 오목하고도 아주 냉혹한 시대에도 야당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다. TK에서 선거제도가 중선거제였을 당시에는 그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 저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에 저희 아버님, 네. 저희 삼촌, 저희 작은 아버님 네. 몽둥이 들고 투표소 지켰었어요. 아, 이 투표함 막 바꾸고 이럴까봐. 예, 오. 막 그냥 넣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예, 그랬잖아요, 진짜. 엄청났었고.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작은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빨간 줄도 좀 선거법으로 많이 끌고 그래서 그 안 좋은 뭐 사촌 형님이나 이런 네, 분들 네. 뭐 가주사에서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도 굉장히 이후에 많이 당하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예, 뭐 몸으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그랬군요.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어떤 이제 TK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되게 된 구조적 원인을 하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제 인혁당 사건과 이제 민청학년 사건의 이 역사적인 뭐라 할까 아주 악영향이랄까요. 그 영향이 이제 우리 지역에 한정했을 때에도 지금 여기 희생됐던 희생자들이
대구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대구 분들이 많죠. 그렇죠. 뭐 고향이 대구 분이거나 아니면 뭐 네. 공부를 대구에 사시거나 대구 경북을 연고로 많이 하셨죠. 네. 그럼 어쨌든 뭐 희생당하신 저는 이제 분들은-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빨간 줄 거에 가지고 피해오는 연좌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로 뭐 우리 모래시계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많은 뭐 청춘들의 꿈을 꺾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처 가지 마라. 니도 네 인생도 조진다. 약간 모난돌이 뭐 모난- 요즘 치면 뭐 모난돌 쫄 글 뭐 이런 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쫄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사실 뭐 그냥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 나가고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을 10년 20년씩 받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를 해버리는 여정남 열사 같은 경우도 그 돌아가실 때 사진이 딱 한 장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 가족 사진인데. 그 어머님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멸문지에 나가 싶어서 나머지 사진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열사 사진이 보면 요만한 사진에 있는 여기 좌측편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쪽 편에 있는데 그 사진만 확대해가지고 그걸 했다면 우리 추모제 때 영정 사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든지 흔적을 다 지워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많이 견뎠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과정에서 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결합이 되면서 저는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에 보면 청년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좀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상권도 그렇고 먹고 살아다 보면 어쨌든 그는 좀 그치. 뭔가 뭐 붙어 막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같이 내가 대세에 뭐 따라가야지. 편승을 해야지. 예. 사실 뭐 정치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내가 서야지. 특히 뭐 상인회나 이런 데서는 뭐 어쨌든 누구 뭐 뒤로 보면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저도 뭐 선거를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가 정말로 생존의 문제까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대구가 과거에는 뭐 이남의 모스크바다 가장 진보적인 도시다, 변혁적인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 저는 서서히 이런 야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죽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 사실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제 여정남 열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정남 열사가 어떤 분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사법 살인을 당하고 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감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경북대 6.2학번 정치학 6.2학번이시고 왜냐하면 저희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뭐 네. 다른 다른 분은 잘 몰라도 전 대학 때부터 여정남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6.2학번으로 입학하셔가지고 소위 말해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학생회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드는 그 당시 서클을 만들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국 선언문도 만들고 뭐그 과정에서 목고도 치르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 전국적인 학생 운동의 지도자가 되신 거죠. 여정남 열사가. 전국구로. 그죠. 예. 뭐 옛날로 치면 전대부 의장, 한총 의장 같은 이런 분이셨던 거고 그 과정에서 공안머리를 당해서 희생당한 그 당시에 이제 31살의 청년에 불과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희생당하고 본인도 그 얘기를 저도 일본 인터뷰했는데 박정희가 날 죽이려 한다. 그 전에는 굉장히 의연하고 당찬 분이셨는데 이게 고문을 하도 당하니까 눈 자체가 이제 만나 보니까 완전 이제 와서 흐리멍텅해지시고 사람이 이제 기본 생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가 죽이려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유명 오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배우 세력으로 사실 배우 세력도 아니었다는 얘기도 사실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몰려가지고 이제 희생을 당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91년도에 경북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모비를 세웠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빨갱이를 추정한다, 간첩을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추모비 동안 국가보안법 이제 표현물이 돼가지고 아하이. 그 만든 사람들도 똑같이 수배를 당하고 감옥을 가고 그리고 95년도, 96년도 때는 무려 문민정부에서 포크레인을 앞세워가지고 그 추모비를 탈취하는 사건이 좀 있었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옛날처럼 새 파이프도 나오고 한병도 나왔던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저희는 이제 테러 추모비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표현물로 지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분위기가 마음대로 못한 시절이 되다 보니까 그 추모비가 광장에 섰고 지금 여정남 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캠퍼스 안에 있죠, 그죠. 또. 예, 예. 공원도 있고 이제 의무사 뭐 그 관련돼서도 진상규명위에서도 재심 판결을 받고 그리고 재판 통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억울한 죽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뭐 선배님으로 여전히 이제 살아 숨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덤덤하게 이제 요약을 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제 역사이고 우리 지역에 남긴 후과라는 게 이제 본보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꼴 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흘러가는 대로 가. 바람이 부는 대로 자빠져. 이렇게 불면 이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자빠지고 그냥 나서지 말고 편안하게 흐름대로 가. 저항하지 마.
순응해.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근원적인 배경이 아니었나 이 사건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조기 종식되면 좋은데 79년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또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옥고를 치르시고 똑같이 예. 또 총칼을 들고 막 또 대구 대학생들도 때려잡고 그러다가 87년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또 안기부에서 열심히 공작을 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막 부추겨서 영남은 김영삼, 전라도는 김대중 네.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더 대구는 또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뭐 노태우기는 부처님기, 뭐 계란 노- 계란 네, 뭐 참. 투척인가 그거 사건도 네, 있었고, 노태우, 네, 노태우 대신 대중,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지역 감정이 굉장히 예. 극심화됐죠. 되면서 이제 이 색깔론과 지역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차별 이런 것까지 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뭐 이제 그 전라도 빨갱이 뭐 군대 가면 뭐 전라도 출신은 말하지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막 돌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대구가 어떤 정치색을 띠게 된 데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리고 정말 나쁜 놈들의 친위 쿠데타, 학살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태형 후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런 사람도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자꾸 돌아다닌다는 게 이제 미스테리한 건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방송할 때마다 스픽스 출연하면은 댓글들이 막 제가 조금만 대구 얘기해도 대구는 답이 없어. 분리 독립해. 저 일본하고 합병해. 뭐 별의별 악플들이 달리거든요. 답이 없다, 대구는. 아니 이 꼬라지가 났는데도 윤석열을 옹호하다니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데, 근데 우리 김태형 후보님은 대구에서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달서구 의회 의원 하셨죠,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변화의 조짐. 나는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구의 변화 가능성? 대구의 변화 가능성 네. 뭐 30% 정도는 저는 굳건하다고 봅니다. 대구도. 지금 현재도 네, 현재도 저는 뭐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30%. 아니 그 이제 약간 진보적인 이미 변화된. 민주적인 색채를 그것도 일종의 콘크리트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묵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민주당이라는 이 정권이라고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네. 1대1로 음. 승부수를 건 지가 음. 지금 10년이 안 되잖아요. 음. 예, 대단한 거거든요. 시대가. 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경쟁 상대가 된 것, 스파링 상대가 된 것 자체가. 그럼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무조건 캐스팅 보드가 있었어요. 재면연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정주영이라든가 캐스팅 보드 없이는 민주당이 정권 탈취는 꿈도 못 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예. 탈취 말고 교체라고 하시죠. 교체라고 교체. 네. 민감하시고 여러분. 쿠데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예. 네.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실을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 그럼요. 여기서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구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많은 변화를 이뤘다. 많은 이 민주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과 사실 1대1을 넘어섰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실은 45대 55 정도의 힘의 균형으로 1대1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 민주당이 언제부터 메이저였어 이 사회에서. 이거 없었어요. 이거 대단한 그래서 거예요. 최근에 왜 기울어진 운동장론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판은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 읍소가 통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뭐 그죠 이게 심해서 여소야대가 된 지가 한참이 됐고 지난번 선거보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반동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뭐 극우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대구에서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나면 지키지 않으면
윤석열 각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애국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맞습니다. 우려스럽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진심은 저는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하면서 야당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좀 더 대구나 경북 쪽으로 해가지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좀 뭔가 또 결과물도 좀 내오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네. 대구인들이 이 역사의 흐름에 조금 늦을지언정 변화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온다. 아, 지금 한참 갔죠. 아, 한참 왔고 한참. 가고 있고 이미. 네, 가고 예. 있죠. 아,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세력들이 억지로 이제 마지막 끈앞을 방패막이를 세워서 잡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모로 잡는다는 표현도 좀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를 예. 거의 인질로 여기 TK를 붙잡고 있는 아까 느낌도. 박 대표님 설명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단을 보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시고 이런 좋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대구에도. 근데 이런 분들이 사고가 너무 편협하게 이쪽으로 또 쏠려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구 의리 지켜야지. 뭐 저도 맞잖아요. 우리 대구 가면 그래도 깐다고. 그 대구가 사실 전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70% 이상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진보, 뭐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섞이고 융합이 되고 이런 게 뭐 충청,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민들이 지역 토착 세력들이 흔들린 적이 뭐 신라천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신라천년 이후에. 아 그럼요. 예. 그 시절 그대로 전쟁 때까지 6.25 전쟁 때까지 해서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리 그리고 저 아버님 그리고 저의 선배 선후배님들의 그런 의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존재하는 거고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데 이제 의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따라가주면 이 시대와 세월이 대우가 조금 따라가주면 진짜 좋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그러지 뭐 대구가 대구했다. 뭐 과거에 막 이게 고담대구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정 정도 뭐 편향성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이분들이 따지면 대구 사람들이 좀 소위 의리가 있고 정이 많다 이런 우리끼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 줬는 데 대해서 마음을 잘 안 돌리는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지했던 정당, 본인이 지지했던 정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하고 지지를 끝까지 보이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좀 한 번 이제 흔들 때는 된 것 같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윤석열 내란 통해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전국 평균보다도 밑도는 그 수치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대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패배감이라든지 회의감이라든지 혹은 또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충청도 아까 말 충청도 민심은 포항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대전 같은 데도 보면 집회를 한데 보면 몇천 명씩 나올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특히 거기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사고를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너무 공고화돼 있고 사실 국회의원 12명이 12명 경북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너무 이런 분위기니까 이걸 좀 대세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분들은 좀 자포자기하는 경향성이 좀 전반적으로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예. 어차피 뭐 노력해봐야 그렇죠. 바뀌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더 나은 아잔다가 나올 때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변화가 될 건데 뭐 요걸 조금씩 바꾼다 해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거다 이렇게는 좀 사실 좀 보기 어렵지 않냐 최근에 이제.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변화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출마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솔직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할 때마다 출마자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출마자 구하기를. 되는 선거만 나오고 싶어. 되는 선거만 나오려고 그런 경향성이 다 있는데. 구청장 아무도 안 나가려 그래. 무조건 떨어지거든. 근데 그래도 이제 기초의회 정도로 가면은 비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 막 몰려 있어. 3일 선거구. 네, 거기는 중대선거구제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대구시장 후보도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구청장 후보도 너무 힘든데.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이제 출마하기로 결단을 내리실 때는
여러 현실적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주변에서 만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뭐 혹은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결단을 딱 내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후보님? 아, 나 이거 나가야겠다. 예. 사실 좀 안타까운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이제 구의회 입성을 하고 근데 초선 하셨는 네, 거예요? 초선하고 예. 초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음. 진짜 열심히 하고 대구시청 벽에다가 레이저도 쏘고 뭐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구시청도 유치하고 저희 지역구 딱 중간입니다. 두류 거의. 예. 예. 너무 깔때기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유치까지. 신청사. 했잖아요. 동네에. 기초의원이 그걸 정도 할 정도면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동네 어쨌든 우리 동네 왔잖아요. 신청사가 여러분 대구시의 시청 신청사가. 네, 저희 동네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갖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는데 2022년도에 공천을 받았다가 뺏겼습니다. 왜요?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공천을 받았는데 이제 청년 할당제라고 해서 예, 이렇게 재심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재심에 이제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민주당에 당헌 당규가 바뀌었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철저히 준비를 못했던 거죠.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이제 여성 한 명, 청년 한 명이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선거구가 네. 3인 선거구 두 개예요. 구의원, 시의원 선거구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2인 선거구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네. 뭐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뭐 어디 딴 동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동네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래서 방년 26세에 청년에게 재심에 걸려가지고 공천을 받았겠죠. 아쉬움했는데 그러니까 그분 당선되셨겠네, 그죠? 3인 선거구니까. 네 당선되고 제가 뭐 주위에 접었어야 되는데 제 자존심에 무속 출마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예. 아니 이건 사실은 간판까지 다 올린 상태였고 지역위원장이나 공천을 받은 상태였고 여러모로 했을 때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나 예비 후보 등록이나 모든 절차를 다 완벽하게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심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아쉬움의 블루를 삼키셨고. 예 바로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바꾸고 나왔다가 이제 거금 1억이 날아갔죠.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10%가 안 되셨네요, 그러면. 네, 8.8%로. 그렇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때 예. 이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진짜 정당 정치의 벽이 정말 대단한. 아니, 선거는 당빨입니다. 네. 진짜. 선거는 당빨고 당빨과 구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제일 그리고 큽니다.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도 결국은 예, 맞습니다. 예, 힘들고 뭐 그때 진짜 대구 시내에서 무소속 딱 한 분 되셨거든요. 예, 그 달서구 을에 태극기 드시는 분 70분 드신 그분 딱 한 분 되셨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안 됐다가 뭐 잠깐 아까 이야기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2년은 정치를 완전히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안 하시려고. 예. 뭐 제가 열심히 재밌게 해봤었고 그리고 뭐 또 원래 또 사회적으로 뭐 학교에 재직도 돼 있는 상태고 교수님으로 활동하셨잖아요. 또 돼 있고 뭐 또 사업체도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원래 본업에 충실하고자 다시 현업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복당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민을 살짝 하다. 남들이 그럼 정치병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 자꾸 출마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출마에 대한 거 정치병이라고 안 했었습니다. 출마 가지고는 아니고. 네, 출마 가지고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망신한다부터 해가지고 막 크게 듣는 이야기인데. 뭐 젊을 때 벌어놓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자산가시구나. 그래요, 뭐. 그럼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찬성. 본인 돈으로 하신다는데 뭘. 아니 그때 그 2년간의 쓰라린 그 내상을 입으셨구나. 네, 그렇죠. 그때 순간은 훅 하는 마음이 싫었는데 이게 길게 가더라고요. 몸도 많이 상했어요. 제가 사실 아내한테 심장을 이식받았거든요.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이 선거 이거 정치 잘못하다가 소중하게 생명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뭐
지난 시당 위원장님이 퇴임하시기 직전에 네. 내가 니는 살리고 음. 내가 강민구? 네. 아, 예. 근데 이런 얘기 강민구 다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속사정을 얘기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전 시당 혹시나 이거 뭐 월권 얘기 나오고 아니, 뭐 그렇지 이런 그런 않습니다. 건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아니 그냥 않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윤석열 내란 뭐 일보 보니까 그렇게 내가 찾지 못해서 좀 거창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제 작은 네. 불씨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음. 제가 뭐 거대한 거 뭐 윤석열하고 싸워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복당이 저는 윤석열과 싸우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북에서 일단 먼저 싸우고요. 네. 일단 이게 그렇게 해서 정치하시면 어차피 뭐 윤석열 편이다 아니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 사실 저는 그 선거에서 너무 나를 세우거나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저도,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도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하게 하는 편이고 뭐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제 복당이 어떻게 뭐 여차여차해서 네. 대구에 뭐 한 두세 분 정도 음. 그때 좀 아쉽게 됐는 분들이 복당이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네. 선거가 있더라고요. 복당이 아, 막상되니까 선거가 있더라. 네, 그 어떤 분들은 뭐 선거 때문에 복당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이제 복당을 한 후에 이제 복당을 한 후에도 바로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당원들한테 내가 이거 언제 얼굴을 비추다. 그러니까 사실 간이 좀 작거든요. 하다가 이제 당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복당을 하고 한 석 달 뒤인가 당원 체육대회 이제 처음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다 하니까 이제 마음이 쫙 풀리더라고요. 있는데 갑자기 네. 주변에서 선거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있다. 이거 뭐가 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 동네에는. 그러면 네가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지. 선거라는 저는 그러던데 근데- 보통 이게 누가 옆에서 이게 손 꼬시는 사람은 한 번 의심을 해요. 대표님도 그렇고 뭐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선수 인프라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역에 뭐 저는 이제 할당 이런 거에서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게 뭔가 키워지고 네. 또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번 하다가 접는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기회가 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 뭐 아까 봤던 뭐 지방선거 기초의원 얼마나 다 서로 나가려고 했습니까? 그 전에 아마 비교해 보시면 후보 숫자만 봐도 엄청난 큰 차이가 날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들판에만 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뭐 주민들의 평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사실 모든 분들이 좋을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제 흔히 말해서 장이 서면 홍준표처럼 장돌뱅이 나듯이 이렇게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예, 그거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 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은 한 10명 중에 9명이 하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심을 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흔히 말해서 되고 있는 야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메뚜기가 많아요. 되는 판에 가가지고 끼가 정당도 많이 갈아타시고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 예. 그냥 뭐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2018년도에 달서구에 들어갔을 때 24명 의원 중 10명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제가 원내대표도 하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 주의를 그때가 저 박근혜 탄핵 직후죠? 직후고 네. 뭐 대구에서 상당히 한 40% 정도가 됐었고 특히 달서구에는 24명 중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아주 많이. 달서구가 좀 젊은 분들이 많은 동네고 네. 예 맞습니다. 자, 달서구 수성구. 그렇게 해서 저 했어요. 잘 끝났습니다. 뭐 스토리는 뭐 좀 안 좋은 스토리도 있고 좋은 스토리도 있고 했지만 제가 이제 복당돼서 이제 달서구에 되돌아왔습니다. 6명이 들어갔어요. 5명이 들어갔나? 6명 들어갔습니다. 3명 나갔어요. 중도에 낙마했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3명 남았어요. 저도 뭐 소문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장 단점이 내가 달서구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이제 관련이 돼 있었긴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아쉽고 통탄을 했던 것이 꼭 뭐 민주당 당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대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아주 이례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서 변폭적 밀어줬죠.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 결과물이 뉴스에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 그 자꾸 뭐가 직이 날아갔대. 근데 뭘 되게 잘못해가지고. 어이없는 해프닝도 많고 네, 뭐 그리고 막- 주소 이전 문제라든지 네. 사실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그래도 정치를 하신다는 분이 이름 얘기할 뻔했네. 신의를 배반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뭐 같은 당끼리도 막 싸우고 뭐 갑질도 하고 막 사실 뭐 이런 것도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운 게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고 인물들이 짱짱하게 훈련이 돼 있고 좀 당에서 신경 썼으면은 갑자기 구도와 판때기 이건 2018년도는 이 박근혜 탄핵 덕분이에요 사실. 그 사회적 분위기와 구도 때문에 딱 미뤄졌었는데 그때 준비가 좀 잘 돼 있었으면은 좀 이제 많이 걸러졌을 텐데 사실 안 돼야 되는 분들이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구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근데 시민들이 한번 기회를 처음 줬는데 막 뉴스 맨날 안 좋은 거 나오니까 아유 이거 봐라 뭐한 줘도 뭐 봐봐 엉망진창이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스러워요 그 얘기가. 뭐 그 부분에 또 일정 부분은 또 지역 언론에 또 뭐 약간 의도적인 부각 예, 있겠죠. 있다고 예. 보고 근데 또 확실히 음. 뭐 자질이라든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안정한 요소의 분들이 이제 정당의 어떤 정통성이나 어떤 그런 진보적인 색채를 좀 흐리면서 이제 지역에 좀 무리를 가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하도 치열하니까 정치인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 왔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런 맞죠. 얘기를 예. 향관에서 막 하고 그리고 뭐 그랬다고. 공천 주는 당에 가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그런 경향성이 사실 있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단계를 청년 때부터 좀 거쳐서 사실은 트레이닝이 된다는 트레이닝이 거죠. 좀 최소 10년 정도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돈까지 주지. 최후의 이제 예, 그 맞습니다. 배팅에 대한 문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검증이 조금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 저도 이제 되돌아서 보면 그때 당시에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나서 이제 보면 참 아쉽다 저도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뭐 그때 뭐 저는 이제 운 좋게 됐긴 했지만 뭐 지금 그런 거 다 둘째치고 네. 어쨌든 동네 앞장서서 뭐 한번 제 이 없는 머리 한번 들이대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셔서 저는 이제 매번 방송 때마다 답답한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방송을 참 많이 해왔는데 네네. 그런 비판 방송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구시 의회가 그냥 국민의힘 일색이니까 지금 네네. 한 분 계신 분 뭐 지금 뭐 제재 받아가지고 당적도 없잖아요. 네네. 옛날에 민주당이었던 분. 네네. 그러니까 시정을 견제를 못해 시의회가. 그렇죠. 홍준표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거수기예요. 네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뭐 시의회 견제가 있어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워낙 아나무인이라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수록 그래도 봐요. 안 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 내고 네. 시민사회가 네. 목소리 내고 홍준표 그러면 안 돼. 막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홍준표는 저 뭐 빨개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탁 눌러버리지만 그래도 시의회에 제대로 된 시의원 한 명이라도 있어서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정말 개같이 싸울 수 있는 전사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대구시 의회 안에. 개가지도도 귀찮은 간다는데 그럼 계속 옆에서 그거 지지. 졸라 한번 지져볼게 내가 뚫릴 때까지 존나 짖는 거야. 예, 예. 어. 저는-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예. 있었으면 좋겠다. 전투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언론의 조명이 덜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실천적으로 뭔가를 하고 좀 더 우악스럽더라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상 단 한 명의 반대라도 눈에 안 띄는 이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한 언론의 뭐 편파성이라든지 또 의도성이 다 깔려 있고 그럴 때일수록 사실 시의원 단 한 명, 기초의원 단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우리 후보님 각오를 좀 어떻게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이제 파이터 기질이 아까 있습니까? 본인 되게 약간 네. 소심하다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반어법이고 반어법이에 어때요? 시의원 되시면은 딱 만약에 뭐 엔터테인먼트 전공이기 때문에 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쇼맨십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잘하죠. 인기 영합 최고야. 사실은 뭐 기가 막혀. 예. 사람들 휘어잡는 어떤
자기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큰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쇼맨십으로 제가 쇼맨십으로 눌러드릴게요. 오. 네, 그 정도는 제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SNS 활용도 잘하잖아요, 홍 시장 보면. 그런 거 필요 없- 제가 네. 축제 감독입니다. 축제 감독. 네, 제가 축제 감독이고 네. 뭐 대통령 VIP 행사까지 한 감독인데 뭐 제가 이벤트 연출로서 제가 네. 홍준표 시장에게 쇼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게 이제 곧 여론 환기의 계기가 되고 유쾌한 방식의 투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 그건 뭐 요즘 세상에 물론 진짜 이 시정에서 뭐 이렇게 참여 연대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정통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단련 또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박사님처럼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투쟁을 하시는 분과는 제가 결을 좀 달리 하기 때문에 네. 또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대로 뭐 제 나름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초선이었을 때 성서에 막 열병합 발전소가 막 쓰고 있을 때 야, 내가 이걸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뭘 하나 할 수 없겠나. 오. 이벤트 쪽에서는 이 레이저 쇼를 막 합니다. 레이저 쇼. 예. 네. 벽에다 쏘는 거 예, 말이에요. 한 1,000만 원짜리 기계입니다. 그저 빌렸죠. 내 친구한테. 그걸 어디다 쏜 거예요, 레이저를? 대구 시청 벽에다가. 시청벽에다가. 예. 그 성서 열병합 발전소 저지. 으아. 방송에 내보내고. 아, 그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다음 날 방법. 또 그 취소를 했어요. 제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걸 했습니다. 뭐 또 이게 또 희한하게 또 25일 날 네. 권영진 시장의 발표를 뭐 했는 것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뭐 신청사를 할 때 뭐 조금 안 좋은 뭐 뒤에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총장과 같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풍자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자작곡으로 이제 뭐 쇼를 한번 해서 제 사비로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고 시원하게 돈을 썼었죠. 그러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지금 이제 동대구역 앞에 있는 박정희 동상에다가 이거 그거 레이저를 쏘는 거야. 뭐 별다른 이벤트를 그럼 뭐 저격하는 건데 스나이퍼. 그러면 지금 스나이퍼. 시설관리공단 거기 저기 맨날 순찰 보고 있는데. 그 박정희 동상이 방법에 좌우에서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뭐, 가보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 작다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가벽을 세워서 박정희 같지도 않아 그리고. 가벽을 세워서 미디어 아트로 있잖아요. 네. 완전 풍자를 해버린다든가. 그 동대구역에 경쾌하네. 동대구역에 예. 박정희 동상은 작지만 동대구역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를 해버리면 이거 바보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번에도 저희가 이게 그 벌써 사구 통일에서 50주기 기획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정치 현황도 그렇고 네. 뭔가 이게 허가를 해주는 조건부 아까 뭐 뉴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건부 허가도 있고 예, 뭐 그렇죠. 그런 게 예민하죠.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서 한번 좀 비틀어보고 풍자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전공법이 안 통한다면 어쨌든 간에 뭔가 계속 비틀어야 된다는 거지. 꼬아서 예. 하는 것도 필요하죠. 대구 시민들도 99%는 그 동상 보고 다 속으로 웃어요. 저 짓을 왜 할까? 아니, 세금으로. 예. 아니 저 얼굴 보고 그거 안 웃을 사람이 누구 홍준표 닮았어. 저거 세웠는 거에 대해서 뭐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대구에 서야 된다 네, 이런 있습니다. 사람도 분명히 있죠. 많은 네. 부분 대구에 절대적인 많은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얼굴을 보고 야 홍준표 저기 욕심이 나가지고 저 생각 안 가진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유쾌하게 저희들이 좀 뭔가 진짜로 이렇게 한 방 먹일 이런 좋은 아이디어네. 이런 예. 거를 한번 생각해 예. 그 CCTV 많는 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굉장히 보는 눈도 변호사 많고.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CCTV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니까 또 근데 농담입니다, 뭐 농담.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법적으로 또 했을 때는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이제 우리 후보님은 그런 유쾌한 방식의 투쟁과 운동을 그 정치 활동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50주기를 맞아서 이 50주기를 단순히 숫자가 50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50주년을 잘 우리가 기획하고 알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 정신과 사실들을 퍼뜨리면
이게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미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걸 기념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많은 걸 지금 기획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신지.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좀 충격받은 게 동대구역에 네. 그때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면서 대구가 거의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산도 비슷하게 모였는데 대구니까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대구가 대구 했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날 지하철 타고 나가는데 네. 사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 단위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좀 요즘 말로 하면 과대 표집되는 경향성이 좀 일정 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뭐 경향성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당 독점 편향성이 뭐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대구의 정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민중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중심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고초도 겪으시고 희생도 많이 당하신 동네인데 대구의 정신이 우리가 굳이 지금 떠올리게 박정희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흔히 말해서 윤석열 지지로 이어지는 모습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가 원래. 저는 지금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제사를 또 지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0년 지나고 나면 가족들도 다 떠나기 마련이고 사실 그 유가족들도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시점에 대구가 호도되고 왜곡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의 정신은 무엇인가, 대구의 본래의 모습은 이랬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집회 장소를 동대구역에 2시에 하기로 한 거고 대구에는 소위 말해서 구구의 성지가 아니다. 구구의 본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도 한번 와달라 해가지고 버스 타고 와달라 해서 오시겠다는 분도 있고 왔는 김에 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오셔가지고 경항석 거리도 가고 뭐 이렇게 놀러 대구에 미처 관광도 못 오신 분들 그런 과정도 좀 겪어서 좀 대구로도 도시도 좀 열려 있고 대구 사람들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친절하고 좀 이런 정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뭐 기획전시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내란 계엄통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보자. 4월 집회 같은 경우를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어서 동대구에서 행사를 하고 제가 또 이제 6시에는 경북대에서 이제 여정남 열사 추모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진을 해서 경북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응원봉도 같이 결합해서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또 극우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많고 많죠. 제가 사실 제일 현타가 올 때가 언제냐면 청소년들이랑 신랑이 할 때 10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6-7명 정도가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뭐 지나고 뭐 이재명 사랑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맞아. 뭐 또 돌고 돌아가지고 뭐 중국 빨갱이 하고 막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처음에는 얘들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촉법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것도 없고 어쨌든 이게 밈처럼 좀 희화화되고 놀이문화로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해서 광장에 지키는 시민들도 고민도 많고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저희 어릴 때도 사실 약간 뭐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보면 약간 어깨 힘들어가고 막 뭐 가오 잡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좀 편성을 해가지고 좀 놀이문화처럼 또 뭐 혐오를 하고 또 왜곡을 하고 또 때렸다서는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짙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대구에서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네. 근데 어쨌든 이 50주년을 잘 기획하셔서 이 4월 초로 첫 주가 아주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운명의 4월 첫 주죠. 지금. 이 에너지를 지금 이 아주 엄혹한 시절이지만 또 회복 탄성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기획하셔서 이제 좋은 이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고 요 에너지를 열로 모아주시고 거기도 있고 선거 언제죠? 4월 2일입니다. 네, 요번 금토에 사전투표니까 요 아까 그 에너지를 열로 금토에 모아.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는 그 법원에 재판하러 갔다가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경찰차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거 변호사님 막 이래요. 그래서 갔더니 잠깐만요. 저 스픽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딱 이래요. 근데 대구는 스픽스 본다는 얘기 하는 게 어려워. 그 사회적 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은 글씨가 됐어. 대구는 스픽스 잘 안 보는데 우리 경찰들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 이러더라고.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분이 저한테 경찰분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요즘에. 네. 특히 극우 집회를 갔다가 우리 집회로 오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욕설도 안 하고 뭐 굉장히 어떤 폐악질 하잖아요. 클린하거든. 거기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문화에서 네. 보니까 네. 도저히 해서 저 집회 가서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회는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굉장히 즐겁고 또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민심의 저는 바로 밑이라고 봐요. 그래요. 예.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보다 더 힘든 게 대구의 경북의 변화인데 그 길고 긴 여정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 광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드리면 그래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그 4월 9일 50주기를 맞아서 4,950원, 4,950명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우리가 나눔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나 자막이라는 걸 띄워주시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커피 한 잔, 요즘에 어쨌든 광장에 뭐 선결제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대구가 힘들다고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구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고 대구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도움 주시고 또 함께 4.5월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이제 선거가 거의 코앞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 예. 저도 그저께 이재명 대표님께서 샤라웃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페이스북에 봤어요. 예. 저의 그 포스팅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걸로 선거 톡톡히 잘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4,950원 한번 좀. 요즘에 페북에 한 번만 올려주시면 돼. 돈이 최고인데. 그래. 저는 12만 3천 원 운동이었는데 네, 그 전국 각지에서 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뭐 아무쪼록 아까 뭐 오늘 했던 에너지 뭐 잠시 4월 1일 잠시 빌리겠습니다. 4월 1일 잠시 빌려서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 27일, 28일 해서 사전 투표 꼭 주변에 말씀해 주시고 볼리동,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이렇게 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1일 본투표 때 에너지를 저에게 좀 모아주시면 그 이후에 모든 제가 받은 에너지를 여기에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꽉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활기차고 더 재밌는 소식 그리고 제발 윤석열 탄핵하고 나서 만났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는 뒤지겠네 답답해서 고생하십니다. 한번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